다음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종목 발굴을 이제 눌렀을 때 이게 이제 딱 뜨는데, 오늘 뜬 종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영풍정밀이 11%가 뜬 게 이제 급등 가능 쪽에 있었던 거지. 급등한다. 확실히. 그건 아니고, 급등은 가능하다. 그 얘기는 이제 한 5일선 정도를 이제 덮고 올라갔다는 얘기고, 사실. 5일봉을 덮었다? 5일봉, 5일봉 정도는 덮었다. 근데 20일봉은 아직 못 덮었다. 그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오늘의 종가를 빵 쌌을 때, 과거로. 그랬을 때, 이 만난 얘가 이날 이후로 세는 거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런 식으로 세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급등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이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요 5개. 얘가 이제 치고 올라가면, 어제 봉은 이제 4개만 쳤으니까, 이렇게 딱 보면. 하나, 둘, 셋, 4개니까 어제 봉은 안 되고, 오늘 이제 장 시작과 동시에 이게 쭉 밀고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이제 급등 가능에 딱 뜨겠지. 여기서 이렇게 쭉 밀고 올라갈 때 한 요 정도, 얘만 이제 돌파되면, 덮으면 이제 급등 가능에 딱 뜨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에 이제 급등 가능에 떴던 거지, 영풍정밀은. 그 이후로 계속 밀고 올라갔던 거고. 사실 이제 이 봉을 이제 오늘 분봉으로 보면 계속 오르면서 끝나면서 장 막판에 또 굉장히 큰 장대 양봉처럼 보이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봉이 굉장히 기대가 될 만도 하지, 이 정도면. 그래서 저 주체가, 저 산 사람이 누군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을 잠깐 보면 오늘 누가 샀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저걸 샀는지. 기관이 좀 많이 샀네. 외국인은 팔고. 엔벨로프 때문에 파는 건가? 볼린저 밴드인가? 아니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엔벨로프랑 볼링전 배드를 만날 수가 있나? 그럴 수도 있지. 아직은 아니네. 이평선으로 팔았나? 외인들이 파는 이제 그 기준점을 봐야 되니까. 어쨌든 하락장에서도 볼 건 봐야지. 이거네. 이평선이었네. 이평선 보는 사람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지저분한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엔벨로프를 삭제를 해주고 이평선만 놓고 이제 보는 거지. 이평선만 놓고 봤더니 61선에서 저항을 받은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어디까지 올랐나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그러면은 하락장인 경우에 보통 하락할 때도 급락할 때도 급등할 때도 5일선을 타잖아. 5일선 타면서 막 오르잖아. 급락도 마찬가지야. 급락도 5일선을 타고 막 내려가거든. 그러다가 5일선을 치고 올라가면 그래도 11선인 거야. 11선 맞는 거잖아. 그리고 나서 21선, 그 다음에는 61선.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항을 계속 받는 거지. 올라갈 때는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만 급등과 급락 패턴은 정반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 영풍정밀에서 자기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어제 우리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영풍정밀, 그러니까 전 종목은 이제 한번 이렇게 차트로 그려볼 때, 우리가 이제 우려를 했던 거는 얘를 연결한 요 3월 한 초중반 정도에 생겼던 이 장기 지지선이 이 오른쪽에서 무너진 게 이제 우려가 됐던 거거든. 이 오른쪽에서 무너진 게. 그래서 이제 깨져서 얘가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던 거지. 지금 이쪽을 좀 잘못 그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얘를 보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지, 어제 깨진 거야. 어제 깨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러면 이 장기 지지선이 저항선 역할을 못 하잖아. 그러면 얘는 이제 사라지고 얘만 남는 것 뿐이거든. 이 밑에 있는 얘만 남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한 달 정선 돌파로 사도 됐던 거거든. 그래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이거야. 이 7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저항선은 사실 얘가 하나가 있었던 거고, 얘는 뚫기 힘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날인데, 이날이 며칠이냐면, 이렇게 보면, 22일인 거야. 7월 20일. 7월 22일의 고점. 한 달을 무조건 가는 거지. 한 달을 무조건 가버려. 그런 다음에 내리 긋는 거니까. 7월 22일이면 8월 22일로 가야 되잖아. 이게 8월 20일, 이게 8월 23일이었다고. 그러면 요 사이에 8월 21일이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항선 돌파가 이렇게 나왔던 거지, 사실. 그래서 이날 이제 우리가 이 영풍정밀 꼴랑 고민을 100주만 많이 들고 했지.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 이날. 근데 지지선이 무너져서 살아있었잖아, 이날은. 근데 이날은 이제 걔가 죽은 거지, 저항선이. 어제 왜안 그래서 그려봤나? 어제 안 그려본 거야. 그래서 어제 그려봤다면 이 첫 번째 봉, 두 번째 봉 정도에서는 사도 되는 봉이었기 때문에 예, 물량도 적었고 그래서 사도 됐었는데 안타깝게 놓친 거지. 이렇게 놓치면 이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제 한 달짜리를 놓친 거라고. 그러면 그냥 다이야. 3개월간. 그게 다. 3개월 동안 그냥 락을 걸어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영풍정밀은 어떤 종목이었냐면 이런 종목이었지. 성장주에서 잡주성 우량주로 바뀌었고 기관 신호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무슨 얘기냐면 기관의 보유 수량을 보는 거지. 조금 보이기는 하는데 이 결정 짓기가 좀 어려웠던 이거를 이제 디지털 시그널로 확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얘는 좀 더 지켜보자 그랬던 거고 얘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제 1년 3개월 장기 지지선이 이제 두 번 연달아서 깨졌었는데 이게 다 살아난 거지. 이게 그러면 위험 종목에서 위험 종목이 아닌 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좋은 거라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한 달 저항선 돌파를 놓쳤기 때문에 얘는 3개월 저항선 돌파로 진입해도 되는 종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예상 하락가가 이제 이 13,150원 최고가에서 이 13,150원 최고가에서 절반이면 뭐 6천 얼마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사라진다고. 그 얘기가.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 그렇게 바뀌는 거야. 아직은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얼마까지 다시 오를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런 내용이 뭐냐면 사실 어제 얘기를 해줬던 거는 내가 자기한테 얘기해줬던 거는 이거지. 이거 암개라. 이걸 암개라. 이거 암개하라고 이제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눈여겨봐야 되는 거. 지금 이 영풍정밀 가지고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장기. 얘인 거지. 이 장기를 보려고 하는 거고 지금 보려고 한 거는 지지선이라고. 지지선. 그래서 이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면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살아있는 지지선이 맞냐 이걸로 눈여겨 봐야 되는데 죽은 지지선이 돼버린 거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도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급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급락을 하면 반등폭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이 반등을 할 때 예상 반등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빵 뜨고 죽고 빵 뜨고 다시 죽었잖아. 이렇게 쭉 밀리다가 여기서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주저앉은 거고. 그러면 전저점을 어떻게 잡냐면 한 요 정도? 여기를 잡든지 아니면 여기를 잡는다고. 여기서부터 급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다시 이제 무너져 내리지만 양봉이 여기도 하나 이제 살짝 보이긴 하니까. 그래서 전저점이 여기가 된다고. 여기. 여기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평단가를 얘보다는 낮춰줘야 되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제 더 산다 그러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 내가 이제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산다 그러면 내가 평단가를 최소한 최대로 잡는다고 해도 1250원 정도 밑으로 아래 가격으로 내 평단가를 낮춰놔야 되는 거야. 낮춰놓으면 이제 털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을 볼 때도 이날도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영풍정밀 그냥 산 만큼만이라도 좀 사놓을까?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저항선 돌파를 하면 한 번쯤 이렇게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밖에 안 들고 있는 종목은 그냥 10% 정도로만 만들어 놔도 반등폭이 이제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영풍정밀도 보면은 거의 뭐 이봉 하나가 지금 20.95% 이런 애가 이제 나왔던 거고 이 앞에도 이렇게 몇 개를 좀 이렇게 눈여겨 보면 얘도 음봉이긴 하지만 14%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거거든. 이런 애도 이제 그렇게 작아 보이는데도 15%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거고 얘도 이제 작아 보이지만 6%, 얘도 작아 보이지만 거의 5%짜리 양봉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이 6월 22일 이후로는 이 등락폭이 굉장히 컸지. 그래서 13%는 뭐 기본이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등락폭이 큰 구간인 거야. 반등도 그래서 크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급등주를 다룰 때는 폭락을 하게 되면 반등폭도 크구나. 요거는 좀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이때는 지지선이 두 개 깨져가지고 살 생각을 안 했었는데. 맞아. 이날은 지지선이 두 개가 이제 연달아 깨졌기 때문에 살 생각을 못 하지, 당연히. 살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계속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날.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이날? 이날은 사면 안 되지. 살까 했었다는 이론상은 사면 안 되는 거지. 이론상은. 근데 이제 봉쇄계 매수법과 한 달 전선 돌파는 만족을 하는 날이었던 거지. 근데 그러면 지지선이 먼저잖아. 당연하지. 지지선이 먼저지. 근데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안 한 게 조금 패착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영풍정밀은 좀 깝이지. 안타깝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제 이렇게 딱 봤을 때 물 타서 우리가 이제 조금밖에 안 들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물 타서 빠져나오면 참 좋았던. 근데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은 있었지. 얘가 이제 6,000원까지 떨어진다는 시그널을 보냈었기 때문에 여기지 6,000원 라인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타면 위험 구간이 이렇게 이제 생겨버리기 때문에 9,000원에서 6,000원이면 거의 한 3, 40%? 그 정도는 이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위험도가 굉장히 크긴 했지. 쫄리니까 다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쫄리면 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쫄리니까 다이한 거지.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는 못 하겠다 그런 거지. 모니터링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풍정밀 얘기를 계속 조금만 더 하면 잡주성 우량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영풍정밀은 어떤 종목이든지 볼 때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이든지 볼 때 항상 역대 차트로 가라. 역대 차트. 이렇게 역대 차트로 가고 최저점을 찾아라. 최저점을 찾았지. 이 왼쪽에 있는 이 최저점을 찾고 그러면 우상향하는 이 지지선이 나온다. 그래서 최근 3년 정도, 최근 3년 얘가 이제 마지막 지지선인 거지. 1년, 2년, 3년 확정인 거지. 요게 확정. 그 다음에 최고점을 찾아라. 그러면 최고점이 얘잖아. 그리고 역대 최고가끼리 오른쪽으로 가서 밑으로 쭉 내려주는 얘였던 거지. 예. 이 두 개를 최대한 빨리 찾고 이 지지선, 이 경기 지지선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가가 여기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위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 위치까지.
이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선, 특히 경기 지지선과 경기 저항선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이거야. 그래서 지금 이 영풍정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예제인데 어떤 예제냐면 이쪽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쪽, 오른쪽. 이 오른쪽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라고. 이 경기 지지선을 3년 이상짜리를 막 이렇게 그려 나가다 보면 이쪽에서 이제 이 지지선이 이렇게 틀어져서 올라가는 구간이 생겨. 근데 그게 깨져. 그 길이가 있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 대충 봐도 여기서부터니까 1년 한 3개월 정도 되는 1년 3개월 정도 되는 지지선이 무너져 내리면 최고가 대비 11,000원이지. 11,000원 대비 무조건 반토막은 일단 예상을 해야 된다. 11,000원의 반토막은 5,500원이잖아. 그지? 5,500원은 무조건 예상을 해야 된다고, 이거. 이렇게 보면. 5,230원까지 떨어진 거잖아. 이걸 예상을 하고, 이 이후 구간, 여기서부터 깨졌으니까, 이 이후 구간에서는 내가 5,500원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떨어져도 그러려니. 이게 필요한 거지, 사실. 떨어져도 그러려니. 이런 얘기를 내가 어디서 하냐면, 내가 이제 사람들을 알려줄 때, 처음에는 이제 스윙을 막 알려줘.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알려준 게 끝나면, 초단타를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단기와 이 중장기 이상의 투자, 특히 장기 투자. 장기 투자 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뭐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재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 공부를 시키고 그 이후에 이 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 방법론 중에 진입과 청산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이날 이후에 그럼 언제 사면 되냐? 이날 이후에 이 중장기라고 하면 최소 6개월이라고. 최소 6개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라고 여기. 최소 6개월. 그러면 최소 6개월은 무조건 기다리는 게 낫다. 기다리는 게 낫다. 그래서 만나면 오른쪽으로 쭉 밀어내는 거지. 이렇게 밀어내서 이 왼쪽을 버리는 개념이라고. 이 왼쪽을. 이게 중장기 투자라고. 중장기.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여기서 샀는데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물리면 위기가 찾아온다고. 위기. 여기서부터 위기의 시작인 거지.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위기가 확정되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위기가 확정됐어. 그러면 항상 기회는 오는데 첫 번째 기회는 여긴 거지.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면 지금 이런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장기 지지선이 무너지면 차라리 6개월을 기다려서 이 왼쪽을 다 버려라. 이 밑에 있는 이 중장기 저항선이 가리키는 이 왼쪽은 일단 무조건 버리는 게 낫다. 이쪽을.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보는 거지, 이렇게. 그 이유 차트. 예, 그 이유 차트 이렇게 보는 거니까. 신나게 올라가네. 6개월 이후. 지금 이제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인 거야. 자기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지만, 이 영풍정밀의 재무추이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 연간. 상장을 한 게 2001년이라고 쳐. 그날 이후로 돈을 계속 벌었다고. 계속. 돈이 계속 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 그래서 유보율도 보면 20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1000%, 2000%, 3000%, 이제 4000%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지. 물론 이제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만 이 돈이 쌓이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개념은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항상 큰 그림, 제일 큰 그림. 그러면 영풍정밀에서 가장 큰 그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경기 지지선을 먼저 확인을 하고 내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딘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하다 본 게 1년, 2년, 3년짜리 지지선이 깨지는 시점이 이쪽에서 왔다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그러면 이쪽 구간이잖아요, 이쪽 구간. 여기 구간. 이런 구간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폭락해버리고 막. 이쪽을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영풍정밀 분석하고 있는 거고 8월 2일이면 한 달 뒤면 9월 1일인 거지. 9월 1일 이쪽인 거지. 그래서 한 달 무조건 가서 저항선 돌파를 하면 사야지 했는데 정확하게 딱 나온 거지. 아침에 사라 그냥. 장 시작하면 이제 양봉이니까 바로 사라. 3% 이내가 되게 물을 타라. 이게 첫 번째 기회인 거야. 그러면 3% 이내가 되게 물을 탔으면 뭐가? 한 달이 지나려면 여기 한 달이 여기잖아. 왜 8월 2일이잖아 여기는. 그래 8월 2일. 8월 2일이면 9월 1일을 봐야 되잖아. 그게 9월 1일이야? 이게 9월 1일이야. 그래서 저항선 돌파를 그린 거잖아. 그래서 지금 선을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저항선 돌파는 2일에서 한 달 가고 무조건 내리 긋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졌던 거. 아침에 바로 장 시작과 동시에 사라는 시그널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오늘 털 가능성도 있는 거지. 4.61%니까. 그러면 절반 매도는 일단 무조건 해야 되고 1% 수익 부분에서 절반 매도 하라겠으니까. 그런 다음에 3% 수익 구간이 왔잖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절반 팔고 지금 보면 급등주잖아. 거의 중급등주잖아 이거. 여기까지 빵 떴다가 21선 덮는 거의 덮을 뻔한 그런 게 나왔다가 쭉 밀리고 있으니까 6% 정도에서 만족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지금 전체 폭락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놓쳤어.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얘를 놓쳤어. 이게 첫 번째 기회라고 했잖아 내가. 얘를 놓치면 오늘 날짜 기준으로 그냥 3개월을 가는 게 마음 편하다는 거야. 한 달, 두 달, 세 달. 그냥 여기. 그래서 내리 긋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만났어. 만나면 쭉 그리면 돼 이렇게. 쭉. 그러면 이 오른쪽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 기회라는 거야. 두 번째 기회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내가 이 종목을 털지 말지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다시. 여기가 이제 한 달짜리 첫 번째 기회. 여기가 하나, 둘, 셋 해서 내리 긋는. 그래서 쭉 내리 긋는. 여기가 두 번째 기회인 거지. 이런 방송을 찍어도 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워낙 많이 받고 알려주는 내용들이라. 지금 첫 번째 고점과 여기지. 두 번째 고점을 여기로 잡은 거지. 최고점끼리만 그냥 연결만 하면 돼. 무조건 3개월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한 달, 두 달, 세 달. 이 3개월은 무조건 필요한 거지. 분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보고서 기준으로 내가 만들어 놨다고 했잖아, 이 저항선은. 그래서 내리 걷을 뿐이야. 그랬더니 이쪽이 이 오른쪽을 만난 거지.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잖아요, 여기. 그지? 3개월짜리가 여기서 또 끊긴다고. 그러면 내리 거서 이날이 발견이 된다고. 이날. 그래서 3개월짜리에서는 두 번의 기회를 준 지금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기회를 더 준 거지. 사실 여기서는 한 번만 기회를 준 거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종목이 폭락을 해. 폭락. 그래서 반등했는데 더 추가 폭락을 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나한테 돈을 벌게 해준다니까, 이런 종목이. 우량주. 내가 우량주가 뭔지를 알려줬잖아. 재무제표 보고 당연히 봐야지. 돈 버는 기업, 영업이익 플러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또 플러스. 이거 뭐 빨간색 보면 이거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거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니까 초등학생도 할 줄 아는 거지. 이 정도는.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당황스러운 거지, 솔직히. 오늘은 2021년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긴 거야.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는 어디냐? 6개월. 내가 6개월 얘기를 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내리 긋는. 그래서 저항선 돌파가 이날 나왔던 거지. 여기가 세 번째 기회인 거지, 사실. 내 평단가는 지금 여기 어디에 있든지, 뭐, 그렇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내 평단가는 여긴 거고. 이 종목을 내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기회가 오니, 여기서는 내가 그랬잖아. 한 달짜리 포인트에서는 일단 내 평단가에서 1%라도 수익 구간 왔으면 절반은 일단 무조건 팔아야 돼. 어? 내가 지금 물타기를 좀 세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욕심부리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돈이 완전히 앵꼬 났어. 그럼 다 파는 게 나아. 다른 종목도 물타기해서 하나라도 더 폭발을 시켜버리는 게 훨씬 낫다고. 왜냐하면 투자는 큰 돈 가지고 해야 큰 돈을 버는 거야. 100만 원짜리 이거 백날 한 10개 수십 개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라고. 100만 원 해가지고 오늘 100만 원 가지고 뭐 1% 먹었어. 그래봐야 만 원이잖아. 근데 1억 가지고 뭐 1% 먹어. 100만 원이라고. 큰 돈 가지고 해야 된다고. 큰 돈. 아유, 어떤 종목이 그러면 1억씩을 넣어? 우리 이제 조만간 나와. 1억씩 들어갈 종목이. 자기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나 본데, 자기 오늘 이제 카카오 게임즈 굉장히 쫄았잖아.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고. 어찌됐든 영풍정밀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 이 전 종목 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워낙 많기 때문에 영풍정밀 하나만 가지고 이제 이거 자기만의 비법인데 이거 가르쳐줘도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돈 내고 배운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도 있지, 사실. 힘으로 눌러버려야지. 끊을게, 이제. 그만하다. 질문은 없지?